갑상선 특집 심화 과정으로 함께 살피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갑니다. 사설 빼고. 네. 동의학적 치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삼심의학 그리고 고박요약, 집대성 삼경 주석 이 세 가지가 우리 학회의 공식 교재이고요. 나는 침정이라 방송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삼침 입문 강좌의 주 교재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여기 고박요약에 등재된 중요 처방 몇 가지 함께 토론하면서 갑상선 질환 어떻게 동의학의 방약과 삼침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상세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은 복습.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두 가지 상반된 질환이 있고요.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은 그리고 고이타라고 하는 갑상선종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부족해요. 그러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갑상선에게 호르몬을 만들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라고 스티뮬레이팅, 자극이 주어지면 그러면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트리이오드티로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잉으로 증폭이 돼요. 과잉으로.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운전 기능은 액셀러레이터 작용이 일어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쓰지 않아도 바늘 혹은 자석, 침을 쓰지 않아도 침요법을 쓰지 않아도 또는 서의학적으로는 약을 먹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는 억제 시스템이 발현이 돼요. 즉각 그것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역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 갑상선에 주어지면 이때는 만들어내라는 자극이 아니라 적게 만들어라는 자극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적게 만들어요. 즉 과다할 때는 적게 만들고 부족할 때는 많이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 중용의 상태가 깨졌을 때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되는 겁니다. 서의치료 간단히 후에 살피겠지만 서의치료로는 완치법 없어요. 오로지 동의학에만 있습니다. 방약과 그리고 삼침을 적용해서 능히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그 병증에서 해방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갑상선 질환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갑상선 암에 노출된 분들도 아주 많고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많이 이 병이 발생되거든요. 특별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특히 갑상선에서 티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TCH예요. 네, 그것이 갑상선에게 자극이 주어지면 트리이오드티로닌과 그리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각각 발현시키는데요. 증폭시키는데요. 트리요드티로닌은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저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고요. T4로 알려진 티록신은 93%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활성화. 갑상선 호르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T3, 즉 트리요드티로닌은 7%, 갑상선 호르몬 전체량의 7%다. 그리고 티록신은 T4, 이것은 93%인데 비활성화되어 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액셀러레이트 작용을 하지? 네. 그래서 제가 예습해 보시라고 미리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93%에 해당하는 티록신은요,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단백질 수송 체계가 이 호르몬을 어디로 가져갑니다. 어디론가. 어디로 가져가요?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우선 이해되시죠? 간, 위, 그리고 심장으로 갑니다. 어떠한 비율로 갈까요? 네, T4가 간, 그리고 위장 시스템, 심장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중에 간 시스템으로 60%가 가요. 또 여기 위장 시스템으로 20%가 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T3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비로소 스티뮬레이팅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것이 간으로 60%가 간다. 아주 많은 양이 60%가 간으로 가요. 키워드예요. 무슨 키워드? 약학계에 고방의 거두, 그러니까 상한 눈의 거두 두 사람이 계셨었거든요. 고인이 되신 두 분. 한 분은 조필영 선생님, 한 분은 이승길 선생님인데 이분들의 책에 두 분 다 시호가 용골모래탕을 줄여서 시모탕이라고 하거든요. 시모탕은 바세도우시 병의 쓰임새가 많다 그랬습니다. 급증이 많다. 바세도우시 병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론한 것처럼 그레이브시 병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세도우시 병이라고 합니다. 닥터 그레이브는 1835년에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여기 바세도우시는 1840년에 이 병의 정체를 규명해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런데 이분이 먼저 논문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으로 이분도 그 병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레이브와는 서로 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지 않고 바세도우시 병이라고 더 알려져 있어요. 설명이 보다 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지 않고 동일한 병을 바세도우시 병이라고 더 많이 불린다. 그런데 이 병은 자가면역에 기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그런데 참고로 자가면역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만 있는 게 아니라 조화증도 있어요. 그것은 일본의 하시모토가 발견했다고 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자가면역성 원인으로 갑상선에 염증이 발생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에요. 일단 여기 시호가 용골모래탕은요, 하시모토 병보다는 바세도우시 병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시호가 용골모래탕, 물론 고방요rek에 보면 태양병 편에 등재되어 있어요. 한토화 변증 쪽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방약 중에 시호가 들어가 있는 처방하게 되면요, 일단 간질환과 관계가 있는 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록 태양병 편에 등재되어 있지만 시호가 용골모래탕은 그 시호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간기울결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도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방약에 시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간기울규래증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승길 선생과 조필용 선생은 정말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왜? 즉 서의학자들이 알고 보니 동의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한 것들이 다 옳았다. 뒤늦게 앞다툰 논문을 발표합니다. 갑상선과 간 사이의 관계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티록신과 트리요도티로닌은 정상적인 장기 성장 발달 및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 호르몬은 간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의 기초 대사율을 조절하여 간 기능을 조절합니다. 간은 차례로 갑상선 호르몬을 대사하고 전신 내분비 효과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 부전은 간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고 간 질환은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신 질환이 두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에서 갑상선과 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연구했다 이거예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문에서 우선 두 가지 중요 키워드, 즉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게 예를 들어서 시호가 용골모래탕 제시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환자에게 적용할 증을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이 논문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이 논문의 목차에 보면 첫 번째 세포 내 신호 전달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다른 말로 세포 내 갑상선 호르몬 운송 체계와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갑상선 호르몬 신진대사.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악셀러레이터 작용을 한다. 신진대사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악셀러 또는 브레이크. 영상을 보시면서 단백질 수송 체계에 의해서 단백질 수송이라고 하는 택배 트럭에 실려서 T4가 즉 티록신이 간으로 60%가 가고요. 그리고 여기 위장계통으로 20% 그리고 나머지가 또 전신의 중요 장기에 골고루 파급이 돼요. 그런데요, 신호 전달체계라는 게 뭐냐면 각 장기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받아들일 때는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활짝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가장 많은 데가 이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60%를 받아들입니다. 내부 위장계통 기관에서 역시 20%를 받아들이고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T4를 즉 티록신을 T3 즉 트리요도티로닌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시켜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아니, 에너지를 태우는 악셀러레이터 작용을 하고 즉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갑상선 호르몬 신진대사 초간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은 지방 친화적인 갑상선 호르몬과 결합하여 많은 양의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여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순환 호르몬 풀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이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요구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60%나 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방 성분들과 결합시켜서 순환 호르몬 풀을 제공한다. 순환 호르몬을 합성한다. 많은 양의 혈장 단백질도 합성한다. 아주 중요한 신진대사력을 발휘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과 결합 글로불린, 티록신 결합 프레알부민 및 혈장 내 알부민의 99% 이상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는요 60%의 갑상선 호르몬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T3 즉 트리이오드 티로닌으로 바꿔요. 바꾸면서 혈장과 그리고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합성하는데 쓴다. 그것으로 신진대사력을 발휘한다. 신진대사를 총지휘한다. 그 중에 알부민이 강조되고 있죠. 알부민. 하이포살라무스. 그러니까 시상에서 요구량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갑상선으로,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T4, T3 등등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각 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신진대사를 총지휘하는 간의 60%가 가는데 알부민과 관련이 있다. 알부민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알부민의 역할을 초간단 요약해 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부민은 피부, 근육, 소화기, 간, 피하 등에 골고루 분포되는데 인간에서는 알부민 합성이 간에서만 일어난다. 간에서만 알부민 합성이 일어난다. 알부민은 간에서 저장되지 않고 즉시 포털베인으로 포털 순환체계로 분비된다.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어요. 간에서.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과 이것이 결합이 되면 이것이 리버 포털베인으로 분포가 된다. 리버 포털베인으로. 무슨 말이죠? 간 문맥계로. 알부민은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혈장 단백질입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 삼투압의 유지에, 잘 봐주세요.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또한 외인성 또는 내인성 물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청 알부민은 간에서 높은 비율로 합성됩니다. 종양의 압력, 영양실조, 독소 및 외상은 알부민 생산 또는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성목군 마을에 암 환자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 저 좀 봐주세요. 네, 우리가 성목군 마을의 환자들과 상담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항암제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요. 알부민 수치가 몹시 떨어졌다고 해서 맞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보니까 역시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서 회복이 안 돼서 알부민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항암제를 또 맞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항암제 주사 못 놔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어떤 환자의 경우에? 간경화 환자의 경우 복수가 쳐잖아요. 복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의 경우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 영양실조에 걸려도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 몸에 독소가 쌓여도 또 외상을 입어서 피를 많이 흘려도 알부민 생산 또는 분비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변과 관련이 있다. 알부민은 간세포에 의해 합성된 전하를 띤 비교적 작은 단백질입니다. 세포 외액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며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체내의 체액 분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화학적인 용어까지 다 살펴본 후에 읊은 시는 아니더라도 킹 데이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지으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실로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즉 우리 몸의 체액 조절과 그리고 혈압 조절 시스템에서 수생목에 의해서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를 단백분의 효소를 방출하면 그러면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 방출하죠. 그래서 둘이 결합이 되면 즉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단백분의 요소가 안지오텐시노진을 분해를 하면 그것이 엔지오텐신 1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참견하죠? 네, 폐에서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라는 것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1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엔지오텐신 2로 변화시키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 몸에 체액 조절작용과 함께 혈압 조절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방출해서 체액 조절, 즉 소변으로 내보내야 될 것, 재생에서 쓸 것 등등을 또 관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일차적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테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체액 조절 시스템. 그런데 조물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이중산 중에 우리 몸의 체액 조절 시스템을 장착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과 알부민이에요. 간에서 알부민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그 알부민은 포톨베인, 그러니까 간 문맥 시스템계로 쫙 분비되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또 역시 삼투압에 의한 체액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몸이 붓지 않도록 삼투압 조절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엔진 역할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팅 작용을 누가 하냐고. 갑상선 호르몬이 T4가 간에 가서 T3, 즉 트리요드 티로닌으로 바뀌어서 그 알부민이 적재적소의 쓰임새가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동력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멋진 거야, 우리 인간의 몸이. 킹 데이빗 다시 읊어드리면, 주께서 사람을 지으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실로 신묘 음악책 하나이다 라고 읊었던 거지.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역할이 잘 안 되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간경화증이에요. 간경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좀 봐주세요. 네, 저를. 간경변 환자가 복수가 이렇게 부어올라. 왜? 알부민의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서 세포 내에 스며든 영양액들이 다 빠져나와서 복수를 형성하는 거야.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 체액 조절 작용이 내부에서 일어나질 않아. 알고 보니까 알부민이 부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부민에 믹스된 갑상선 호르몬의 액셀러레이터 작용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갑상선 질환과 여기 간경변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간경변증에서 다시 또 살필 거예요. 일단 간경변증 합병증 관리에서 인간 알부민의 역할을 해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그러면 간경변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여기에 갑상선에서 T3, T4를 만들어서 동맥, 혈관 시스템을 통해서 전신에 보내주죠. 그런데 간이 60%를 받는다. 그리고 내부 소화기 계통에서 20%를 받는다. 간은 그것을 포털베인을 통해서 알부민이 정상적으로 삼투압 작용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알부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한 혈장 단백질이에요. 바로 이 포털베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몸 한가운데 전체 시스템을 60%를 할당받은, 즉 60%의 갑상선 호르몬을 할당받은 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면역력을 발휘하는 간, 수많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간,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는 간, 거기에 더해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동력을 얻고 그리고 신진대사의 속도 조절을 간에서 한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것을 보고 고인들은 비유적으로 일컫기를 간은 바람기운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실제 우리 몸에서 부채질하면 부는 이 바람이 간에서 막 일어나고
간 정격을 놓으면 이 부채질하는 바람이 막 불어서 우리 몸이 풍선이 돼서 하늘로 둥둥둥둥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바람 기운이 아니다. 아니다. 고인들이 말한 것을 좀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야 김국환이가 노래했잖아.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비유예요. 비유. 간에서 하는 일이 질풍노도와 같고 토네이도와 같고 타이푼과 같고 허리케인과 같다. 사이클론과 같다. 라고 한 것이지 실제 간 정격을 넣으면 바람이 부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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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기운이다.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용한 논문에서는 만성질환해소의 갑상선 신진대사, 그리고 간질환의 갑상선 이상, 간경화증, 급성간염 및 급성간부전, 그리고 끝으로 만성간질환의 특정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후증이 또 많은 거야. 갑상선 질환은. 결론. 갑상선과 간 사이에는 건강과 질병 모두에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미묘하지만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을 놓치지 않도록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다중 시스템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 요것만 보지 마라. 간과도 관련이 있다. 내장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알부민과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빈혈과도 관계가 있다. 철분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묘하지만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을 놓치지 않도록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다중 시스템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한약밖에 없어. 알고 보니 이것이 삼춘밖에 없어. 서인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서희가 발견한 치료법 중에는 시스템적인 접근법이 그러한 치료법이 없어요. 오로지 고방에 그리고 오로지 삼진법에만 제시되어 있어요.